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성공사례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아내가요, 바람을 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들고 오셨습니다. 상간자 위드라 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문이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고요. 통상적인 범위보다 금액은 조금 낮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일부 승소 판결문을 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대방이 항소를 하면서요, 바람난 아내가 당신을 상대로 통비법 위반, 정통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당신의 아내가 다른 상간남과 통하는 내용들이 녹음되었다 그러면 통비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형이고요. 정통법 위반은 딴 게 아닙니다. 당신의 아내가 바람 피우면서 상간남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다운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하거나 제3자, 예를 들어 상간남의 아내에게 보내준 내용들, 이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요, 정보통신망 침해 내지는 누설, 이런 혐의로 해가지고 고소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안이 뭐냐면요,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상간남의 변호사와 당신을 고소한 아내의 변호사가 같은 분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왜 그 변호사님께서, 상간남의 변호사이자 당신을 고소한 당신의 아내의 변호사께서 왜 항소심을 진행을 하면서 당신의 아내와 함께 당신을 형사고소를 했을까? 그 저희가 무엇일까? 제 생각입니다만, 항소심은 최대한 질질 끌고 형사고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신께서 이 항소심을 포기하고 상간자 위자 청소를 취하를 하고, 그러면은 이 상간남이 상간행위를 한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결정들, 판결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걸 노린 것이 아닌가, 그런 행동들에 대해 가지고 당신의 바람난 아내가 협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성공사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에 있어서는 성공사례입니다. 왜냐하면 통비법 위반과 정통법 위반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선고유예형을 받았거든요. 선고유예는요, 집행유예보다 더 낮은 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유예는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집행을 안 할 뿐이지 그 죄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선고유예는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요, 형의 선고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집행유예는 전과자가 되는 거고 선고유예는 전과자가 아니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성공 사례가 맞죠. 근데 제 표정이 밝지는 않죠. 왜냐면 그분과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상간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상대방의 전략이 그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사소송은 짧게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형사소송은 오히려 길게 가야 됐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님의 전략, 민사소송을 길게 가는 거였다 그러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서면들을 내시고 길 변경하시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시고 계속 시간 질질 끄셨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 맞대응을 해야 되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을 상당히 많이 했지만 그렇게 두꺼운 서면을 제가 받아본 적도 없고 제가 그렇게 두꺼운 서면을 낸 적도 없습니다. 공방이 시기에 붙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민사 항소심은 빨리 끝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최대한 늦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또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통해 가지고 수사조를 최대한 지연을 시켰습니다. 지연시키는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분들이 죄를 갖다가 한 10몇 개를 했는데 다 없애버리고 무혐의로 다 불송치 결정 받아버리고 그거 하나하나씩 없앴죠. 결국에 남은 건 정통법 위반하고 그 다음에 통비법 위반 남아가지고 뒤늦게 기소가 되게끔 했습니다. 기소가 된 다음에는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죄송하게도 이거는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통비법 위반과 정통법 위반은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걸릴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의견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들, 현실적으로 정말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죠. 일부러 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 형사사건을 많이 하는 저로서는 참 난감하고 거의 안 받아들여진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 주장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정당행위, 사회상규 이렇게 막 법리적인 주장들 많이 했습니다.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그때 당시에 CCTV가 어떤 형태였다, 구매 영수증, 그 과정들 이런 것도 많이 밝혔거든요. 근데 법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사실적인 증명의 부분들, 이게
형사사건의 두 축인데요. 저는 이거 말고 이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좀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만은 바람난 아내분을 증인으로 법정으로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 있어가지고는 그 바람난 아내분이요, 피해자이자 고소인이었기 때문이죠. 그 상황에서 판사님들에게 설득을 하는 부분들은 법리적인 부분과 사실적인 부분들이었고요. 제가 호소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감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법대에 앉아 계시는 훌륭하신 세 분의 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판사님들이 결혼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다 계시겠죠. 근데 당신의 아내 또는 당신의 남편분께서 다른 누군가와 무언가 애정이 담긴 대화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했다 그러면, 과연 그 다음에 당신의 아내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에 대해서 궁금함이 안 생길까요? 그리고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내지는 우연히 어떤 카톡 내용을 봤을 때 그 카톡을 다운로드 받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나가지고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내지는 아내분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과연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제가 상간소송을 진행을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형사재판도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제 의견이자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 아내분께서 지금 형사고소한 이유가 상간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 말을 좀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좀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그러한 노력들이 잘 먹혀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선고유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사사건에 대해 가지고도 대법원에서도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제 표정이 밝지 않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당신분께서 어떤 심정이었을지 생각을 해보면 참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내분 또는 당신의 남편분께서 외도나 부정행위를 했을 때 당신께서 그 증거를 받았을 때요, 이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함부로 당신이 배우자에게 따지거나 아니면 함부로 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당신이 불법 증거를 가지고 어떤 행동들을 하셨다고 하더라도요, 감히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을 고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온전히 당신의 남은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혹시나 모르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들을 하기 전에 가능하다 그러면 저와 같은 법률 전문가가 좀 상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들은 어떤가 싶습니다. 당신께서 혼자 아니시고요, 저를 비롯한 많은 훌륭한 법률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좀 충분히 상의하시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준비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입니다. 성공사례 그 두 번째 이야기였는데요, 다른 변호사님과는 성공사례를 다루는 방식도 조금 다르다는 것들, 그것 때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불편하셨다 그러면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성공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요, 당신의 구체적인 사례에 딱 들어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상담을 진행을 하고 당신에게 맞춰가지고 제가 함께 진행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들은, 저는 이러한 성공 사례도 많이 갖고 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실패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들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